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오늘은 2022년 민사소송법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2023년 대비 효율적인 이제 공부 방향을 좀 잡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첫째, 출제 부분을 좀 비교해 봅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법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민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사실은 출제할 수 있는 영역 파트가 굉장히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우리 시험 작년에 출제했던 부분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제하지 않았던 파트 부분이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법을 출제하는 시험 분야가 워낙 협소하고, 그래서 서기보 시험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그 정도로만 딱 압축이 되고, 그리고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서 조금 그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자, 서기보 시험의 출제 호환성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다만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 올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한 10년 정도를 총괄적으로 정리해야, 그래야 자 제대로 민사소송법을 대비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22년도에 뭐 전속관할 나오고, 올해죠.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같은 것들 나오고, 뭐 소송상 특별 대리인, 뭐 소송 대리인, 소송 요건과 직권 조사상, 뭐 소외 확인해소, 중복제소, 처분권주의, 그리고 적시제출주의, 그리고 안 나오던 부분 준비서면, 소송 절차 정지, 뭐 재판상 자백, 자유심증주의, 뭐 소취와 효과, 화해공고 결정, 기판력, 판결의 편취, 청구의 병합, 중간확인해소, 판소,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그리고 항소 파트. 그래서 이제 특징적이었던 문제 두 문제가 준비서면하고 중간확인해소인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민사소송법 만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확인소 같은 경우 대비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그래서 비교해 보면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상당히 많은 겁니다. 뭐 당사 사망 쪽에만 초점 맞춰서 내고, 뭐 대리야 뭐 워낙 기본적으로 한 문제 항상 나오는 파트니까 나오고, 그런데 소송행위 추인이란 측면에서 한 문제를 별도로 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두 문제 나왔다는 점이 2021년도 시험의 특징이고, 그래서 소송 비용 파트 같은 거 다 제꼈던 분들은 그냥 두 문제 그냥 날아가 버렸던 겁니다. 이쪽 부분. 그리고 이제 소외이익이나 소장심사, 뭐 처분권주의, 성명권, 소송상 합의, 그리고 특이하게 변론조서죠. 그러니까 올해 준비서면, 작년에는 변론조서. 이렇게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실무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주제 하나씩 선별해서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달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소송 절차 중단, 증인신문, 문서 제출 명령, 뭐 청구의 포기 인락, 판결의 경정, 판결의 확정, 기판력, 이런 것들은 뭐 항상 나오는 파트인 거고, 그리고 가집행 선고도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2021년도에는 나왔죠. 그리고 이제 소송 승계, 상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항고. 그래서 2021년 시험이 가집행 선고하고 소송 비용, 그리고 항고, 특별항고 관련된 논점까지 해서 좀 네 문제가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었던 파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었던 건데, 실제 문제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은 그냥 아예 다 제낀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서면 파트하고 중간 확인해서 정도가 뭐 조금 불이타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자, 그런데 중간 확인해서는 그래도 좀 대비하고 들어간 분들이 이제 저랑 공부했던 분들 많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평이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 측면에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 검토해 보면, 자, 올해는 이제 조문 지문이 23개고요. 판례 지문이 77개고, 작년에는 조문 지문이 22개고, 판례 지문이 78개고, 그러니까 결국 자, 3대 7 정도다. 또는 2.5 대 7.5 정도다. 그렇게. 그래서 민사소송법도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판례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은 조문의 기본적인 한 25개 언저리 조문은 항상 출제된다. 왜? 절차법이다 보니까 조문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대비로 보면 신설된 조문들이나 개정된 조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근접해서 개정 신설돼서 올해 싹 그 부분을 출제 범위에서 뺐습니다. 안 빼준 겁니다. 취재위원이. 따라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사소송법 개정된 부분, 신설된 조문들은 뭐 반드시 다 나오게 된다. 그렇게 딱 이해해 놓으실 필요성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박스형 문제가 올해는 민사소송법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 1개, 박스형 문제 1개가 있었으니까 조금 시간 안배 측면에서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가. 그리고 최신 5개년 판례에서 출제된 지문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3개고요. 작년 같은 경우 11개. 그래서 요 13개, 11개 요거를 잘 대비해야 민사소송법 92점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내년도 쉽게 나온다가 아니라 자, 내년은 다시 난이도가 조금 민소법이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출제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의미는 이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던 파트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잘 선별해서 대비시켜서 시험장 들어갈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말고 대비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반드시 2문제는 나온다. 자, 그 점을 민사소송법에서는 특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민법 같은 경우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것만 촘촘하게 대비해도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법 총평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비춰보면 거의 커버가 되는데 민소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역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근거는 민사소송 실무교재 그리고 실무제휴라는 민사소송 관련돼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는 실무제휴라는 교재.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 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것들이 순차로 계속해서 차근차근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대비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량은 똑같았어요. 네 쪽. 그래서 뭐 분량 때문에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자, 2021년과 비교할 때 조문과 판례 비율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개년 판례에서 뭐 10개 이상 지문 출제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역시 민사소송법에서도 판례의 비중, 판례의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특징적인 거, 학설 관련된 지문들 하나도 없습니다. 학설은 우리 시험에서 필요 없다. 판례로만 대비하면 된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평이했다, 조금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기출되지 않은 중간 확인에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대비하는 거 예상해서 대비하는 게 결국은 민사소송법 고득점의 관건이구나 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정리해 보면 자, 제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민사소송법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 교재로 쭉 따라오신 분들이면 뭐 최소 88 정도까지는 무난히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필기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96, 100점, 민사소송법은 만점도 있습니다. 만점까지도 가능했다. 물론 다 만점까지 가능할 만큼 100% 다 알고 푸는 건 아니지만 뭐 소거법들 적용해서 쭉쭉 모르는 거 제껴버리고 보니까 맞는 지문, 즉 답이 되는 지문은 그렇게 난이도 높은 지문이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럼 이제 내년 시험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지금 분석했던 걸 토대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민사소송은 일단 절차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학설들 과감하게 다 제낍니다. 그리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대비로는 개정된 조문, 신설된 조문들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돼 있는 판례들이죠. 판례들을 자,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사소송법 판례는 절차법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자, 민법보다도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해 못할 판례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면 그러면 나중에 막판에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고득점 하는데 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딱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법원 서기보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0개년치 이게 민사소송법에서는 단연 기본이자 중심이다. 거기에서 6, 70점 정도는 흔들림 없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호사 시험과 사무관생 시험 문제에서 자,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예상 가능한 부분들 선별적으로 좀 대비하고 최근 판례에서 조금 보충하고 그리고 최근 판례가 아니더라도 실무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 중 나올 만한 것들 선별해서 대비해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92점까지는 최소한 맞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딱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2022년도 법원 구급 공채시험 민사소송법 1책형 100% 적중 내역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1번 같은 경우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자,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교재에는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자, 요게 이제 기본서에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요거는. 이제 제 객관식 교재를 보면, 자, 요 판례와 관련된 게 2018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겁니다. 출제될 때 이 부분으로 출제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일반론적인 부분으로 변호사 시험 문제에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해설을 제가 객관식에서 다루면서 자, 요 뒷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수록해 놨고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자, 우리 시험에서 요 판례가 나오면 이 뒷부분으로 나온다라고 강의 시간에 강조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역시 우리 시험에서 1번 문제 답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수업을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민소법 첫 번째 딱 문제 보는 순간 이거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판례 원문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보자마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답이 딱 나오는 순간 자신감이 붙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 어려웠던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럼 출제위원은 나름대로 이게 선빵 날린다는 생각으로 출제를 했던 겁니다. 왜냐? 아직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도 이 판례를 정면으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지, 틀리겠지 생각하고 출제한 거죠. 그런데 자, 이걸 대부분 수험생들이 저랑 공부한 분들은 맞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법은 사실은 점수가 일단 1차적으로 갈리게 됐던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만히 보세요. 해설 보니까 2009년 서기보 시험 문제 출제한 거.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일 텐데 서기보 시험에서 출제한 거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민사소송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 자체가 거의 드물다 보니까.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반소 같은 거 들어가 봅니다. 뭐 반소와 관련된 부분도 넘어가 보니까 역시 서기보 시험에서 2번씩이나 기출을 했네요. 15년, 20년도. 자, 그다음에 이제 기판력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 기판력 관련돼서도 보니까 4번 문제 해설 쪽으로 보니까 2018년도 서기보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것들이네요. 그거 그대로 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적시 제출유지 5번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 넘어가 보니까 조문 149조. 자, 2013년도 서기보 시험에 출제됐던 조문이네요. 조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당사 능력 및 당사 적격 들어가 봅니다. 뭐 소재기에 관한 특별수권 관련된 판례 논점으로 역시 서기보 시험에 출제됐던 측면이 있네요. 그리고 관련돼서 두 가지 판례를 엮어서 냈던 겁니다. 2021년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했던 판례하고 엮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역시 서기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8번 들어와 보니까 자, 8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기출되진 않지만 요 내용 그대로 해서 자, 제 교재에도 수록되어 있고 실무서에서도 일반론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는 게 무슨 이론이나 학설이 출제되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뭐 절차법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판례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조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 명확한 부분들은 실무서에서 정리를 당연히 해놨겠죠. 그래야 실무 처리를 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민사소송법은 출제되는 지문들 몇 개 정도씩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청구의 병합도 들어와 보니까 역시 서기고 시험에 출제됐던 판례 그대로 출제된 거고요. 자, 10번 필수적 공동소송 들어가 보면 역시 서기고 시험에 출제됐던 거 그대로 출제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게 중요합니다. 11번 같은 게 아직 출제되지 않았는데 제 교재에 수록돼 있고, 근데 이 판례가 여기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실무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교재를 만들 때, 자, 판례들을 엄선해서 수록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실무 교재에 있는 판례는 가급적 제 교재에도 수록하는 걸 원칙으로 제가 교재 작업을 할 때 원칙을 잡고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표시 안 돼 있는 판례가 하나씩 한두 개씩 해마다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올해도 역시 보면 한 3개 정도 나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거, 그리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나올 때 됐고 중요한 판례다라고 강조드렸던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선별을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화해 공고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 보니까 뭐 요거는 이제 조문 문제. 근데 이제 조문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뭐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조문들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관식 교재에서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것들 검토하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쉬운 문제, 주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역시 조문 문제인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 요거. 근데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이 있지만 사실 이 조문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문으로 출제하진 않았지만 62조의 이 2항입니다. 2항을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2021년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항이 중요하니까 그 똑같이 내기는 머쓱하니까 1항을 출제한 거죠. 1항 출제한 쪽으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소송 절차 정지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뭐 서기부 시험에서 이건 워낙 많이 나온 거고 2번씩이나 출제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 참가 쪽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요런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뭘 볼 수 있는 거냐? 밑에 보시니까는요. 자, 2022년 법원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우리 시험에 바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자, 민소법 파이널 특강에서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 거의 한 달도 안 되고 한 2주 전에 봤던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수 없이 맞출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요런 것까지 챙겨야만 민소법에서 자, 92점 이상 고득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서기부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소취화 효과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역시 서기부 시험 문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게 중요합니다. 자, 17번에 보니까 기출 표시 없지만 사실은 기출 표시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에 출제된 거죠. 2018년인가 19년도에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 최근 변호사 시험 문제의 기출 호환성이 높다는 게 적어도 한 2-3문제 정도가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판례들 관련된 것들이. 자, 그런 의미에서 고득점 하는데 변호사 시험 물론 어렵고 복잡하고 뭐 제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잘 선별해서 대비해 두면 뭐 고득점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18번 소송 유무에 의한 소송 대리도 딱 보니까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과 관련된 논점으로 나온 거고요. 자, 19번 딱 들어가 보니까 자, 19번 관련된 것도 요거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실무서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판례였고, 그리고 제 교재에 당연히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제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20번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21번 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예상 가능한 것으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인 거고. 자, 22번도 준비서면 같은 것도 준비서면은 판례라고 해봤자 뭐 3-4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자, 핵심적으로 중요한 판례, 그게 바로 출제가 되는 거죠.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23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서기보 문제에서 출제됐던 것들이고요. 자, 24번 중복 제소 금지도 역시
보니까 자, 요것도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파트인데 그런데 실무서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던 거고 그래서 역시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중간확인서가 처음 나온 건데 역시 이 중간확인서와 관련된 이 판례를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 다른 문제에서 취급했던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판례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니까 민법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첫 번째 특징이 자, 서기부 시험의 기출 호환성이 상당히 높구나. 60에서 70%. 두 번째, 자,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 원문 그대로든 또는 그 판례에서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되는 비용이 그래도 한 서너 문제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무관 승인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한 서너 문제는요. 자, 역시 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되지 않은 판례에서 답으로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교재가 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제가 민사소송법 강의 딱 1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적중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 민사소송법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서 출제하는지에 대한 자, 명확한 예측과 그리고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나오는 개정판은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돼서 이제 개정판까지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나오게 되면 그 교재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교재와 객관식 그리고 진모, 실모까지 쭉 1년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정말 민사소송법은 효자 과목이고요. 전략 과목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96점 또는 만점 받아서 뭐 1교시에서 조금 뭐 실수하는 과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나눠주고 자, 최종 합격하는데 자, 튼튼한 이제 기초가 될 거다. 그렇게 딱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2023년에 우리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팅!